네, 자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하겠습니다. 자 미증시의 그 심상치 않은 흐름을 대변하는 세 가지 요인이 미국의 대선의 불확실성,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자 그와 관련한 오늘 미증시의 전문 전략가를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키움증권에서 미국 주식 전략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김승영 위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11월에 FOMC를 앞두고 베이지북이 공개됐는데 뭐 크게 변화 없다. 뭐 경제 잘 탄탄하다라면서 이제 11월, 12월에 금리 인하 조금 없을 수도 있다, 조금 천천히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위원님의 예상은 어떠세요? 우선은 뭐 베이지북이 탄탄하게 나왔다. 최근에 미국이 고용, 소비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노랜딩 시나리오로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노랜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한 요소가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GDP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예를 들어 2분기가 3%였다라고 한다면 3분기, 4분기에는 1%대에서 2%대 정도 사이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모습이 아직까지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에 대한 그런 금리 인하를 늦추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11월, 12월에 0.25%포인트씩 금리 인하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될까요? 네, 우선은 뭐 지금까지 금리 인하의 경로를 본다면 뭐 어제 중립금리 같은 경우가 3.25에서 3.5% 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그 속도의 차이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속도의 차이가 언제 시작되느냐가 좀 문제인 거긴 한데 0.5bp가 이미 내려간 상황이고 이후에는 그러면 FOMC에서 25bp를 더 내리느냐 더 내리지 않느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긴 합니다. 종착지가 좀 정해져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그 연준위원들의 발언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경제의 지표라던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그런 고용지표의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25bp에 대한 인하가 조금씩은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한 단계 소비가 조금 더 견고하고 이제 정부에 대한 개입이 배제된 고용 수치를 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느냐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그런 종착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11월, 12월에 어느 정도로 뭐 내리는 것이 뭐 한두 달 앞당겨지느냐 뒤늦혀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중간중간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야, 그러면 이제 미증시에 대한 전망 의견을 두고 굉장히 이제 분분한 상황입니다. UBS는 내년에 S&P 500 기준으로 6,600포인트, 그 지금으로부터 1,000포인트 이상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 향후 13% 이상 급등할 수 있다. 반대로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강세장은 끝났다. 자, 이렇게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미국 증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세요? 우선 저희는 저희 하우스 자체적으로 봤을 땐 아직까지 S&P 500은 좀 더 상승 압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이제 높을 만한 그리고 변동성이 대선 이후에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로 봤을 땐 UBS는 6,600선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는 방향성만으로 보면 저쪽에 조금 더 방향성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그거는 노랜딩 시나리오 속에서 나오는 얘기라기보다는 금리,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는 상대적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면서 11월 이후에 재차 상승하려는 돌파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빅테크에 대한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 그로 인한 AI에 대한 생산성 증가, 모든 것들이 관련된 AI 테마 발전을 꾸준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관련된 종목들이 과도기일 뿐이지 종착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현재 PER이 높기 때문에 고점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저희는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았다. 그것이 내년까지는 온기를 좀 이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수치화한다면 S&P 500 기준으로는 600포인트를 넘어서 600포인트 중후반까지도 상승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금리 인하가 같이 연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물론 최종 목표 금리가 3.25에서 3.5%로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 인하 폭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점은 물론 좋은 점은 아니기는 하지만 주도주 입장에서는 사실 그 금리 인하 어느 정도의 금리 수준에 대한 면역력이 충분히 생겼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역시도 좀 주도주 중심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제 시작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방금 화면에도 나왔듯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가 조금 내려오기 시작해야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국채 수익률에 대한 질문 드릴까요? 그러니까 4.26%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증시에는 좀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바라보로 보면 미국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국채 수익률도 같이 좀 폭등하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미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최근 4.2에서 4.3% 정도 기록하고 있는 이 수준은 많이 높다라고는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노랜딩 시나리오가 나오고 고용 지표랑 그다음에 WTI 브렌트 같은 경우가 최근에 다시 한번 오르면서 이 정도 수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최근 다행히도 유가는 좀 내려왔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은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는 다시 한번 70달러를 좀 하회하려는 WTI 기준으로 70달러를 하회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라면 CPI에서의 에너지 항목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덜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는 그러면 지금 너무 높아져 있는 국채 금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심리적 저항선에 좀 도달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꺾을 만한 타이밍이 곧 오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미 국채 금리가 4%대 다시 초반으로 내려오고 3%대로 복귀한다라고 했을 때 S&P 500의 강세 시나리오는 다시 한번 연동돼서 움직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초반으로 다시 내려오고 3%대로 이제 안정 그렇게 방향성을 좀 보고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S&P 500도 방향성은 조금 더 위로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봤다면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12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입니다. 지금 미국의 오늘 봤을 때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 관련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거센데요. 위원님께서는 집중해서 보시는 수혜주가 있으신가요? 우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당연히 가장 많이 알려진 수혜주는 테슬라이겠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트럼프 트레이드가 만약에 트럼프가 베팅이 돼서 크게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꾸준하게 트럼프를 지지하던 어떤 기업가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트럼프의 수혜주 중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꾸준하게 밀고 있는 전통 제조업 관련된 업체들, 특히 말씀하신 펜실베니아 내에서의 전통 제조업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전통 제조업이라던가 이런 쪽의 어떤 상승 압력이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수혜주는 인프라 관련된 산업재 역시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세를 낮추겠다라는 것 중 하나인데 법인세를 낮추면 상대적으로 R&D 또는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기술주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혜택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한다면 누가 트럼프한테 가장 많은 돈을 가져다가 줬느냐 그리고 어떤 산업이 가장 많이 트럼프가 지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지역이 좀 더 집중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봤을 때 여러 가지 수혜주를 꼽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해리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해리스는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친환경 에너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가 좀 각광을 받겠죠. 그럼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기업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넥스트라 에너지라던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유틸리티 기업들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을 높일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원자력 테마가 아무래도 좀 더 강세를 보일 만한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석탄, 석유 이런 거라기보다는 원자력 쪽 테마는 아무래도 해리스 쪽 혜택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 줄줄이 나오고요. 11월에 이벤트 많은데 김승경 위원님의 전략 세워주시죠.
우선 실적이 다음 주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대부분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20%에서 25% 정도 S&P 500의 실적 발표가 됐고요. 이미 대부분이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는 걸로 보아하니 아직까지 빅테크의 실적은 생각보다 좀 견고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TSMC라든가 다른 데서 이제 보여졌던 데이터 센터 매출향 역시도 빅테크 업체들의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 선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적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우려보다는 기대를 좀 더 높이는 게 현재로서는 좀 더 괜찮은 전략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대선 전까지 관련해서는 사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대선이 종료된 이후에는 저는 상대적으로 증시가 다시 한번 좀 한두 달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전략이 뭐냐라고 하면 이후에 오를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현재 아직 오르지 않은 몇 가지의 종목들을 우리가 좀 꼽아보자, 공부를 해보자가 지금의 이제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 공부를 같이 해보고 매크로를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 김승용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증시에 대한 중간중간 분석 이렇게 모셔서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자, 테슬라의 오늘 폭등에 오늘 국내 증시도 전망 전략들 잘 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